안녕하세요. 2024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매뉴얼은요, 2024년 7월 2일 이전 평가 대상 선정된 평가 어린이집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평가제 추진 배경이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언제부터 평가제가 의무화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평가제를 좀 시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현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라고 했을 때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이 2024년 1월 2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되는 것은 2024년 올해죠. 7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린이집 평가 제도가 개편 예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앞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할 건데, 자, 7월 2일 이전, 7월 2일 이전은 지금 2023년 7기, 8기, 10기, 11기, 12기 해당되시는 어린이집에 이미 이제 통보가 됐을 것이고요. 자, 평가제도, 그러니까 2024년 7월 3일 이후에 어린이집 평가 진행 일정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7기, 8기, 9기, 10기, 11기는 통보 대상이 7월에 통보해서 자, 현장 평가는 10월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개편한 평가제인 거죠. 개편한 평가제는 아직 우리한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발표를 하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리 어린이집의 평가제가 시행 목적이 뭘까? 아, 우리 원장님과 우리 선생님들 힘들게 하는 것일까? 물론 제가 현장을 가보면 야, 어려우시 그 평가제 하는 그 기간은 너무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기는 합니다. 그치만 이제 국가에서는 그냥 어떤 거였을까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그냥 상시적인 그냥 보육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주요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제시를 하면서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좀 높이고자 제고하는 바가 있었고요. 둘째로는 자, 어린이집의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 보육 서비스 품질 관리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면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데 영유아의 안전이다. 그다음에 건강이다. 그다음에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이다. 이 부분이 그 발달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유아들의 인권이라든지 놀 권리를 보장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서 그래서 그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 부분이 평가제 시행 목적의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표의 주요 특징 더 구체적으로 나가 뭐였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제 지표를 보면 1영역이죠. 1영역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 그다음에 영유아 중심의 놀이, 3영역 보면 안전이라든지 그런 가치를 좀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1-1 지표에서는 보면 자, 평가제 필수 영역. 그게 상호작용 파트를 필수 영역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 지정하고 그 의미는 강조하고 놀이 중심의 보육 과정을 강화시켰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영역에 보면 필수 이렇게 해서 8가지 영역이 있는데 극간식이나 위생이라든지 안전 항목 그래서 영유아가 동원부터 하원까지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어떻게 보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필수 지표가 만약 한 가지 항목을 놓친다면 최상위 A등급을 맞을 수는 없다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보육에 집중할 수 있게끔 보육 환경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소홀하든지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든지 직무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그래서 직무 역량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019년에는 누리과정 개편이 됐고 개정 누리과정이 나왔고 2020년에 9월에는
자, 4차 표준보육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보육 지원 체계를 개편했어요. 그 항목은 왜 했을까라고 했을 때 보육 정책의 변화를 반영해서 평가 항목을 또 평가지에서는 개선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2024년 7월 이전 이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변화된 것도 좀 봐야 되는 게 2021년도 평가 매뉴얼을 보면 영유아의 건강 안전 파트가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고 그래서 급간식 보존식 보관이라든지 부모 대상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차량 동승자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이수하게끔 하는 내용이 추가 반영됐고요. 또 2022년을 살펴보니까 장애 영유아 관련 항목이 좀 강화돼 있었죠. 그래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발달 수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보육가정 운영을 좀 항목을 좀 강화됐고 그다음에 그 따른 기구라든지 설비 제공 등이 설명을 좀 보완시켰죠. 자, 작년이죠. 2023년에는 이제 보육일지나 이제 문서 검토 그 기간을 산정하는데 그 예시를 좀 뒀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을 주고 그다음에 올해죠. 올해 주요 항목은 많지는 않아요. 좀 약간 변경이 됐는데 작년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좀 같이 나누긴 할 건데 2024년도에는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낮잠 시간을 그러니까 융통적으로 좀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보완이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항목들은 우리는 어디서 이거를 개정된 것들을 찾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잠깐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보육진흥원. 여기 보면 한국보육진흥원이 있잖아요. 여기 클릭하셔서 전체 홈페이지가 나오면 여기 알림마당. 알림마당을 이거 다 클릭이 틀리죠. 알림마당에 보시면 사업 관련 자료다 해서 어린이집 평가제를 이렇게 치면 여기에 2024년 평가 매뉴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월 8일자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평가 매뉴얼 책이 있고 자, 주요 변경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은 주요 변경 내용에 따라서 같이 한번 제가 좀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자, 우리 2024년 보육사업 안내도 그랬지만 자, 평가제 매뉴얼에도 자, 만자를 다 삭제했어. 이제는 어린이집에서도 만자를 삭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 0세, 만 1세가 아니라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올해 2024년 7월 2일 이전 어린이집은 자, 왼쪽에 있는 자, 2023년 7기, 8기, 9기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책자는 여기 지금 2023년 7, 8, 10, 11, 12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2024년은 평가제도 개편 후 진행 일정,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이 언제라고요? 2024년 7월 3일 날부터 개정이 됐고요. 자, 평가 진행 일정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 8, 9, 10, 11기는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자, 평가 대상을 7월 달에 할 거고요. 현장 평가는 10월부터. 이제 개정한 지표죠. 아직 개정한 지표는 발표를 하지 않아서 조만간 나오겠죠? 그때 나오면 또 제가 또 안내해 드리기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왼쪽이, 여기 지금 왼쪽은 개정 전, 오른쪽이 개정 이후입니다. 자, 낮잠 시간을 그냥 이렇게 만 4세 이거를 좀 삭제했고요. 자, 3세 이하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영유아는 만 3세, 그러니까 만자를 이제 뺐죠. 3세 이하는 영유아 일과 중 낮잠을 계획하고 영유아의 개별 특성에 맞추어 낮잠 시간을 운영함 이러기를 좀 추가한 것 같아요. 또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위치를 변동했는데 자, 수요 조사서 부모님들한테 반드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될 서류가 뭘까요? 수요 조사서죠. 수요 조사서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어린이집 운영 시간, 시간대별 교사 배치, 보육 프로그램, 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희망, 등하원 시간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사 원화가 있을 경우에도요. 수요 조사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즉시 실시해서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반영해라. 그리고 운영 계획을 부모님한테 안내하셔라. 이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 보니까 지역사회 연계가 간염병 등으로 지역사회 자원이 우리가 예전하고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소방서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막 도서관도 가고 막 이렇게 다녔었는데 간염병 이후로는 이제 우리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는 것들이 조금 더 축소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까 해서 조금 더 추가한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지역의 경찰, 소방, 보건소 직원들 실시간 화상으로 하는 안전 건강에 대해 교육 활동도 포함시켜 주겠다.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등의 기부 활동, 물품 증정, 유아들의 안전, 아동 안전, 환경 보전, 지역 미니 캠페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역사회 연계로 인정하겠다. 이런 부분들 A씨를 조금 더 추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간염성 질환이 삭제되고 여기 파라티푸스라고 우리 어린이집에 임용된 보육교직원이 매일 출근하는데 한 달 이상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선생님이다. 그럼 보육 실습생이나 특별활동 강사나 노인 일자리 파견자일 경우에는 자, 여기에 보건소에서 어 감염성 질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에 대한 그 진단서를 가져오셔라. 이 부분이 파라티푸스가 좀 추가됐네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좀 항목이 운전자와 차량 동승자 그 성인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인데 이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부분을 도로교통공단 주관 이렇게 좀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심폐소생 교육이 자, 여기에서는 실습 교육과 실습이 있는데 여기에는 4시간을 이론과 실습 포함해서 4시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4시간 동안 이제 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살리고 이 정말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되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아마 이론과 실습 시간 4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빙하는 그 인수증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2024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2024년 7월 1 이전입니다. 이후는 따로도 매뉴얼이 나오면 그때 또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